안녕하세요. 제1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핵심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실기편 문제 3번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연습해 보는 겁니다. 핵심 기출 문제 1번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72이고요. 코드번호 1172 제72회 기출 문제에 실기편 문제 3번을 연습하는 겁니다. 자,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1172 주식회사 72로 변경하시고 출발합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세요 라고 딱 명시가 된다 이겁니다. 실기편 문제 3번. 자, 1번 문항 봅니다. 10월 15일 매출 거래처 직원인 김철수의 승진 축하에 사용할 동량란 99,000원을 주식회사 향기 나는 꽃집에서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별표 쳐주십시오. 최근 기출 문제에서 매우 자주 출제되고 있는 유형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할 겁니다. 유형란이 제일 중요하다 그지요? 유형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답은 53면세입니다. 핵심 키워드는요. 계산서가 되겠다 그지요? 꽃집에서 꽃 샀습니다. 꽃은 국내 생산 농축수 임산물로서 면세 항목입니다. 따라서 꽃을 사면 꽃집에서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발급해 준다 이겁니다.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가끔 면세 물건 구입할 수 있다 그지? 계산서를 받았다고?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53면세라고 입력하는 겁니다. 회계 처리는요. 그 꽃을 사서 어디 보냈다고요? 거래처 직원 축하 선물로 보냈답니다. 접대비 지출입니다. 그래서 차변 회계 처리 접대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 대변은요. 보통 예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리고 접대비 계정 과목, 비용 계정 과목이다. 그지? 코드 번호 선택할 때요. 매출 거래처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물건 좀 많이 팔아주세요라고 접대하는 거다. 그지? 생산과 관련된 거 아니니까 판관비 코드, 800번대 코드로 입력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래쪽 회계 처리에서 차변이 접대비라고 접대비면 무조건 54 불공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매우 많다라는 것을 출제위원이 잘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회계 처리는 차변 접대비인데 54 불공이 아닌 그런 유형. 됐죠? 철저하게 유형란은 뭘로 생각하자고요. 요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돼야 되지? 그걸로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계산서를 받았어. 그러면 54 불공 이런 거 될 수가 없어. 53 면세로 반영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자, 54 불공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했다 그죠? 꼭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개념. 첫 번째, 10%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and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불공제 받는 매입세액 불공제 된다 이겁니다. 거기 있는 부가가치세가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의 대표적인 사유가 접대비 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사용자 관련 지출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접대비가 비록 매입세 불공제의 대표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54 불공이 되려면 반드시 10%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아야만 54 불공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은 뭘 받았다고? 계산서를 받았다고. 그러면 절대 54 불공이 될 수 없다. 다시 한번 개념 잡아주십시오. 아시겠죠? 54 불공 아니야. 53 면세이다. 됐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메뉴,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날짜는요, 10월 15일. 자, 유형 53 면세. 공고가액은 99,000원. 자, 거래처는 꽃집 이름이 주식회사 향기 나는 꽃집이네. 됐습니다. 전자여부. 계산서도 종이가 있고 전자가 있다 그지? 전자인지 여부도 중요한 재전 포인터입니다. 전자라고 정확하게 체크해 줍니다. 여 분계. 자, 차변의 접대비 800번대 코드. 대변 보통 예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그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차변 접대비라고 해서 무조건 54 불공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 명심합시다. 자, 2번 문항 봅니다. 10월 30일 구매 확인서에 의해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 공급가액 2,200만 원을 주식회사 전남기업으로부터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유형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52영세가 될 겁니다. 매입대금 중 1,000만 원은 주식회사 경남기업으로부터 제품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으로 배상도하고 나머지 금액은 2개월 만기의 당사 발행 약소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원재료 구입했다 그지? 원재료 구입했는데 그 거래가 구매 확인서 발급된 거래다 보니까 영세율로 정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재료 구입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10% 부가가세가 아니고 0% 부가가세 적혀있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다 이겁니다. 52영세가 유행이고 회계처리는요 차변 원재료지 뭐. 그리고 대변. 자, 돈을 이제 주어야 됩니다. 자, 1,000만 원 부분은 우리가 제품을 팔고 주식회사 경남기업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던 약소금을 돈 대신 배서 양도해 주었답니다. 회계처리 차변으로 기록되어 있던 받으러움의 감소, 대변을 받으러움이라는 자산 감소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 회사가 약소금을 발행했답니다. 주된 영업 활동인 원재료 구입하면서 약소금 발행했다고요? 대변 지급엄이라는 부채 계정의 증가를 회계처리합니다. 됐죠? 다만 거래처 주의합시다. 대변에 적히는 받으러움은 거래처가 뭐라고요? 주식회사 경남기업. 지급엄은요? 누구한테 발행해 주었다고요? 약소금을 물건 구입한 거고 주식회사 전남기업 거기로 발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조금 주의해야 되겠네요. 됐지요?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10월 30일) 유형 52영세다. 그치? 공급가액은 2,200만 원. 거래처는 누구로부터 물건 구입했습니까? 즉 누가 우리한테 세금계산서 발급해 줬습니까? 주식회사 전남기업이다. 그지? 전남기업. 전자회부 이어 분계 차변의 원재료 맞다. 그죠? 오케이. 넘어가고 대변 기록합니다. 받을엄이라는 자산의 감소 기록하고 요거는 거래처가 상단에 적혀있는 주식회사 전남기업이 그들을 꿀려는데 이거 전남기업 아니다. 그지? 고쳐야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경남기업으로. 자, 요 대변이다. 그죠? 대변 회계처리. 자, 금액은 얼마요?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대변에 우리 회사가 직접 약소금을 발행해 준 거니까 지급엄이라는 부채의 증가입니다. 요거는 거래처가 주식회사 전남기업 맞다. 그죠? 이렇게 그대로 끌려오는 건 놔두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거래처 그대로 놔두고 금액 자동 입력된다. 그죠?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하단에 대변 받으러움에 대한 거래처도 조금 유의해야 될 것이었다. 됐습니다. 3번 문항 11월 1일 주식회사 자판기 커피에서 영업부서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물품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다음의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자, 현금 영수증 해보니까 부가가치세가 적혀 있다. 그죠? 여기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그지? 따라서 이 내용을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건 맞고 유형은 매입이면서 현과 60일을 선택할 겁니다. 유형. 회계처리는요. 차변의 복리후생비 800번대 코드, 대변의 현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11월 1일 자, 매입이면서 현과 61번이다. 그지? 코드 번호는 외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밑에서 찾으면 돼. 그런데 이제 자주 입력하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면 조금 더 편할 거다 이거지요. 매입이면서 현과 60일입니다.
자, 공급가액 현금 영수증 거래라고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66만 원을 타이핑한 다음에 엔터키 치면 60만 원과 6만 원으로 자동으로 싹 갈라지는 기능이 있더라. 그지? 그거 활용하면 조금 더 빨리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거래처는 누굽니까? 주식회사 자판기 커피. 자, 분계 차변의 복리후생비입니다. 800번대 코드. 돈을 뭘로 주었다고요?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4번) 문항 11월 10일 주식회사 지성상사로부터 비품인 업무용 빔 프로젝터를 55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해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55만 원은 11월 1일 계약금으로 지급했고 2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나머지는 법인카드인 하나카드로 결제했답니다. 빔 프로젝트 샀습니다. 비품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다 이겁니다. 매입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그지요? 그래서 유형은 무엇입니까? 51 과세가 될 겁니다. 회계처리는 차변에 빔 프로젝트 비품 구입한 거다 그지? 차변에 비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그리고 대변은요. 자, 55만 원은 미리 계약금으로 줬답니다. 계약금으로 돈 주었을 때 대변의 현금 또는 보통예금, 차변의 선급금이라고 회계 처리했었을 겁니다. 그 차변의 선급금을 대변에 적어서 자산의 감소 기록합니다. 계약금 준 부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돈 주어야 되는데 돈 주는 거를 보통예금으로 주기도 했고요. 대변의 보통예금, 그리고 나머지는 법인 카드로 결제했답니다. 그러면 외상이다 그지? 대변의 미지급금 결제 과목 쓰되 거래처를 하나카드로 입력하면 된다 이겁니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하면 되고, 다만 별표 쳐서 다시 한번 개념 잡아줍시다. 자, 비품 구입하면서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았다고? 세금 계산서 받았다고. 자, 그런데 200만 원짜리 빔 프로젝트 샀는데 일부 금액은 대변에 뭘로 회계 처리되었다고?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되었다고? 뭐? 신용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순간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발급이 되고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도 받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중복해서 신고서에 반영하면 안 된다 그지? 하나로 신고해야 되는데 뭘로?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에 대해서 비록 신용카드 매출연표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개념 흔들릴 필요 없어. 그냥 전체 금액을 다 50일 과세로 처리하면 된다 이거지요. 강조드렸던 부분이다 그죠? 그런 게 실무에서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 시험에서도 최근기출 문제를 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꼭 좀 알아둡시다. 됐지요? 별표 쳐서 다시 한번 개념 잡았다. 자, 입력합니다. 11월 12일. 자, 유형 50일 현과 50일 과세다 그지? 신용카드 매출연표 받았다고 흔들릴 필요 없어. 자, 그다음에 공급가액은 550만 원이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그지? 그래, 뭐 물건값은 50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는 50만 원이다 그죠? 오케이. 500만 원과 50만 원.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지성상사. 전자여부 전자여. 자, 분계 차변의 비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대변은요. 선급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를 일단 기록해야 되겠다. 계약금 준 부분이 얼마라고? 55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돈 준 거는 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지?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는 상단에 있는 금액은 자동으로 표시된다 그지? 2950000 플러그 값이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그대로 엔터키 치고 마무리하면 되고 거래처만 조금 고치면 되겠다 그죠?
상단에 적혀있는 주식회사 지성상사가 자동으로 끌려오는데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는 뭘로? 신용카드사로 고쳐야 되겠다 이겁니다. 됐죠? 어디입니까? 하나카드.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번 문항 봅시다. 11월 17일 산미빌딩으로부터 영업부 사무실의 당월분 임차료 3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우리가 사무실 건물 써야 되는데 우리 건물이 없다 보니까 남의 건물 월세 준다 이겁니다. 남의 건물 세 들어서 월세 준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게 된다 이겁니다.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당연히 매입수 공제 받을 수 있다 그지요? 유형은 51 과세고요. 회계처리 차변의 임차료라는 비용의 증가, 대변에 돈 나중에 주기로 했다 그지?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입력합시다. 11월 17일 51 과세 공급가액은 300만 원. 거래처는 산미빌딩 전자외부 여 분계 차변의 임차료인데 코드 번호는 뭡니까? 영업부 사무실이니까 800번대 코드다 그지? 임차료 800번대 코드. 그리고 대변은요. 돈 나중에 줍니다.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6번 문항 11월 25일 대표이사인 김사부가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전자마트에서 3D TV를 44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하고 당사 명의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당자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고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쳐주십시오. 자, 최근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자, 분석 들어갑니다. 자, 대표이사인 김사부가 자기 집에서 개인적으로 쓸 목적으로 텔레비전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쓸 목적으로 TV 샀으면 회사 이름으로 세금계산서 같은 거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지? 그런데 쓸데없이 괜히 회사 이름으로 세금계산서 받았다 이겁니다. 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장부 기록은 회사 입장에서 해야 된다 그지? 뭐 유식한 말로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 구입하면서 개인이 회사 이름으로 세금계산서 받은 상황이다 이겁니다. 거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수 공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뭐라고? 사업 무관 지출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비품 구입했다고 거기 적혀 있는 공급가액 이런 거를 우리 회사 이름으로 차변 비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회사에서 쓸 거 아니야.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대표이사가 괜히 회사 그 돈을 어떻게 줬다고요? 회사 당자수표로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대변 당좌예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지? 괜히 회사의 당좌예금에 들어가 있는 돈만 그냥 뽑아간 거고요. 그거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고? 대표이사로부터 받아야 될 거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부분 회사 이름으로 세금계산서 받았고 부가가치세 적혀 있지만 매입수 공제 안 되거든요. 유형 무엇입니까? 10%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계산서 받았지만 매입수 공제 안 되니까 유형은 54 불공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별표 친 겁니다. 과거 기출 문제를 보면 54 불공이라는 유형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은 전부 내용이 접대비 관련 지출 또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 이런 것들이 54 불공 유형의 문제로 출제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기출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유형으로 변형을 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매입세 불공제 사유 중에서는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그것 말고도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보는 사업 무관 지출도 있고요. 또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도 있었습니다. 이런 편에서 우리 열심히 공부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도 이제 54 불공으로 실기편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미리 잘 대비해 두자라는 차원에서 이 문항 별표 쳤습니다.
또 유사하게 출제될 수 있을 거라고. 아시겠죠? 접대비, 비용료 수용세용자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도 54 불공이 될 수 있어. 매입세 불공제 사유야. 다만 54 불공으로 판단하려면 두 가지 조건 충족해야 된다, 그지? 10%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계산서 받았고, and 그러한 매입세 불공제 사유에 해당해야 된다. 됐습니다. 자, 54 불공이라는 유형 판단해 보았고, 회계 처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분개로 요약해 봅니다. 차변에 회사 입장에서 비품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회사에서 비품으로 쓸 일이 없어. 이거 대표이사가 자기 집에서 개인적으로 쓸 거야. 회사 입장에서는 전혀 자산의 증가, 비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이런 거 아니고, 회사 입장에서는 대표이사가 우리 회사 돈 뽑아갔네. 대변의 당좌 예금이잖아. 돈 뽑아갔네. 이거 나중에 대표이사로부터 받아야 되겠네.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 대표이사한테 받아야 될 돈이고, 그거를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명시했지 않습니까? 가지급금이라는 임시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가지급금에 대해서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다, 그죠? 누구한테 돈 받아야 된다고? 대표이사인 김사부한테 받아야 된다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나올 여지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이겁니다. 회사는 설사 회사 이름으로 세금계산서 받았고 부가가치세 적혀 있다 하더라도 절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는 거다. 사업 무관 지출이니까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할만합니까? 자, 입력합니다. 11월 25일 자, 유형 54 불공 공급가액은 440만 원.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전자마트. 주식회사 전자마트에서 세금계산서 받았다 이겁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받았다, 그지? 자, 불공제 된다, 그지? 불공제 사유 뭡니까?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입니다. 2번이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요거를 선택해 줍니다. 자, 분계. 차변에 가지급금. 그렇죠. 주식회사 전자마트가 자동으로 끌려오지만 요거 골체 되겠다, 그죠? 대표이사한테 받아야 됩니다. 김사부라고 입력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대변에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당좌 예금에 들어가 있는 돈이 빠져나가는 거다, 그지? 당좌 수표 발행했다고? 당좌 예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4 불공이므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나올 여지가 없어. 상단에 적혀있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해진 금액이 차변 계정 과목 금액으로 회계 처리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 회차 풀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풀만하다, 그지요? 그래서 풀만하고 다만 몇 가지 주의해야 될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었다. 그런 거에 좀 집중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회차 봅니다. 핵심 기출 문제 2번. 회사 이름 주식회사 68, 코드번호 1168, 제68회 기출 문제입니다.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1168로 변경하십니다. 자, 출발합시다. 1번 문항. 8월 25일 엑스코 주식회사에 공급했던 제품 A 중에서 일부가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반품되었고요. 대금은 외상 매출금 계정과 상기하여 처리하기로 했답니다. 뭡니까? 애당초 물건 팔았는데 불량이 있어서 반품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끊는다 이겁니다. 금액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끊습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다, 그죠?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유형은 11 과세로 하되 금액을 마이너스로 적어주는 겁니다. 회계 처리는요, 상단에 마이너스 금액 입력하면 하단에 마이너스 금액이 그대로 끌려온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금액 끌려오는 걸 그냥 편하게 활용해서 회계 처리한다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실제로 입력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세금 계산서 자체가 증빙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죠? 세금 계산서에 보면 품목 수량 단가라는 입력란이 있습니다. 뭔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것도 입력해 주자 이겁니다. 그것이 이 문제 출제한 사람의 출제 의도거든. 출제 의도에 최대한 맞춰서 이것도 좀 입력해 주자. 됐습니다. 자, 메뉴입니다.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날짜는 8월 25일입니다. 자, 유형 10일 과세로 하되, 자, 품목란에 뭐라고 적습니까? 제품 A라고 적어줍시다. 자, 공급가액 얼마요? 마이너스 800만 원. 됐습니다. 부가가치세 마이너스 80만 원. 상대방 거래처는 엑스코 주식회사. 엑스코 주식회사. 전자회부 여. 전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케이. 그 다음 분계. 자, 보십시오. 상단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금액 입력하면 마이너스 금액이 그대로 끌려온다 이겁니다. 이거 그대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이제 애당초에 부채 증가로 회계 처리했었는데, 그지? 처음에 세금계산서 발급될 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되면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이제 작아진다, 그지?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되 금액을 마이너스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이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플러스로 금액 기록한 게 조금 더 정확하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지? 대변에 마이너스로 회계 처리해도 된다. 그리고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이제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차변에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의 감소를 플러스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 더 엄밀히 따지면 제품 매출의 차감 성격 계정 과목인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뭐 이런 걸 회계 처리하는 게 엄밀하게 따지면 정확하겠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대변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입력해도 된다 이겁니다. 어차피 수익이 작아지는 거다. 자, 이제 마지막 나머지 내용 입력합니다. 외상 매출금과 상계하기로 했습니다.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이제 작아지잖아. 엄밀히 따지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를 플러스로 회계 처리하는 게 엄밀히 따지면 그게 맞겠지만 굳이 그리 안 해도 돼. 차변 쪽에 외상 매출금을 마이너스로 회계 처리해도 된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차변에 외상 매출금을 그냥 마이너스로 회계 처리하자. 이렇게 해도 된다. 시험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시험에서도 이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편하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2번 문항. 9월 25일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 1997cc의 주유비 66,000원 공급 대가를 일반 과세자인 미래주유소에서 현금 결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령했다. 우리가 기름 넣었습니다. 차에. 그리고 주유소에서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공급 대가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공급가액 플러스 부가가치세를 공급 대가라고 부른다, 그죠? 부가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자, 매입소공제 받을 수 있다면 50일 과세, 매입소공제 받을 수 없다면 54 불공으로 처리된다, 그죠? 자, 무엇입니까? 매입소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하므로. 그래서 유형 54 불공이고, 불공조세 사유는 뭐라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입니다. 그거를 선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는요. 차에 기름 넣었습니다. 차변에 차량 유지비라고 회계 처리하면 되겠고, 코드 번호는 영업부니까 800번대 코드. 대변은요. 자,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대변에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매우 이제 54 불공으로 출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이었다 이겁니다. 과거 기출 문제에서는 주로 이런 식으로 출제되었다. 접대비 또는 비영업용 소형 수용자 관련 지출로서. 됐지요? 10%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았고, and 매입세 불공제 사유에 해당한다. 그때는 54 불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론 프린스 배웠던 내용 복습합니다. 영업부 업무용 뭐 이래버리면 또 여기 비영업용 소형차 아닌 거 아닙니까? 막 그렇게 또 질문합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지? 판단할 때 그런 거 아니야. 회사 이름으로 차를 구입했다고 그거 전부 다 업무용 수용차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따지는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는 범위가 이거다, 그지?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의 범위는, 매입세 불공제 되는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범위는,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비영업용이라는 것은 이거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승용차로 먹고 사는 택시 회사,
또는 승용차 판매 회사 이런 회사가 아닌 그 외의 일반 회사에서는 회사 이름으로 차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비영업용이라고 본다고 있다 이겁니다. 자, 우리 전산회계 1급 자격 시험은 이 회사는 택시 회사입니다. 뭐 자동차 판매 회사입니다. 뭐 이렇게 출제되는 게 아니야. 일반적인 제조기업이라고. 뭐 컴퓨터를 만드는 제조기업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실기편 문제 서두에 그 전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일반 제조기업에서 회사 이름으로 차를 가지고 있다고, 그거 영업부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고, 그거를 따라도 전부 비영업용으로 본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비영업용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괜히 업무용이라고 이런 말 적혀 있더라도 흔들릴 필요 없어. 그냥 비영업용 맞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다. 소형 승용차 이 부분에 조금 집중해야 된다 이겁니다. 소형 승용차 의미는 8인승 이하다, 그지? 8인승 이하를 승용차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승용차라고 명시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8인승 이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8인승 이하를 말하고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는 매입세 공제 받아 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8인승 이하고 엔드 1000cc 이하 경차는 아니어야 돼. 그러면 배기량 1000cc 초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요 요건 충족하면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에 해당하는 거다 이겁니다. 배기량이 1997cc다, 그지? 요 요건에 해당하거든.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에 해당하고 따라서 매입세 불공제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이론 밸런스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았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9월 25일 유형 54 불공 공급가액은 자, 66,000원이 공급 대가야. 그러면 기름값 6만원, 부가가치세 6,000원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그죠? 오케이. 6만원과 6,000원으로. 자, 거래처는 어디 주유소라고요? 미래 주유소. 전자여부. 전자라고 돼 있다, 그죠? 오케이. 붕괴. 불구현재 사연부터 입력합시다. 뭡니까?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구입 유지 및 임차 요구 선택합니다. 붕괴. 차변에 차량 유지비인데 800번대 코드더라, 그지? 됐습니다.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4 불공이다 보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기록될 여지가 없다, 그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한 66,000원 자체가 차변 계정 과목 금액으로 회계 처리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3번 문항 봅시다. 9월 30일 일본의 야마모토 상사의 제품 B를 30만 엔에 직접 수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선적일 9월 30일 환율은 100엔당 1,000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건 수출했다, 그죠? 수출하다 보니까 영수를 정되고 상대방한테 세금계산서 발급할 필요가 없었다 이겁니다. 유형 뭐라고? 16 수출이라고.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기록하면 됩니다. 금액은요. 자, 30만 엔인데요. 환율이 100엔당 1,000원이랍니다. 100엔당 1,000원이라면 1엔당 얼마라고요? 10원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10원 곱하기 30만 하면 원으로 따지면 300만 원이라고 될 겁니다. 계산됩니다, 그죠? 그거를 과세 표준으로 보고 회계 처리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분석 끝났고 질문합니다. 아니 1엔당 얼마라고 이렇게 표기하면 되는데 환율 표시할 때 왜 굳이 N은 100엔 단위로 이렇게 표시합니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실무에서 이렇게 쓰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 이거래요. 자, 우리 경제에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외국 통화는 뭡니까? US 달러입니다. US 달러 환율을 보면 1달러당 1,000원 비슷한 숫자이다 이겁니다. US 달러 다음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통화가 일본 엔화입니다.
엔화 환율을 100엔 기준으로 따지면 1,000원 비슷한 숫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달러 기준 환율이랑 100엔 기준 환율이랑 거의 숫자가 비슷하거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좀 편하더랍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표시되고요. 자료가 이렇게 제시되면 1엔 기준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다시 원화로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1엔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원화는 10원 비슷한 숫자가 된다라고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편할 것 같다. 그죠? 1달러는 1,000원 비슷한 숫자, 1엔은 10원 비슷한 숫자구나. 오케이. 자, 입력합니다. 9월 30일 16 수출이고요. 자, 공고가액은 300만 원이라고 계산했다. 그지? 300만 원. 거래처는 야마모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수증 구분. 매출이 우리 회사의 매출이 물건 팔았을 때의 금액이 영수증 정될 때는 그 영수증 구분을 적어주기로 했다. 그죠? 1번 직접 수출입니다. 1번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그리고 차변은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4번 문항 10월 5일 주식회사 경북상회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대금은 9월 5일에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동사가 발행한 약소거음 만기는 내년 3월 5일 이걸로 받았다. 우리가 물건 팔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었습니다. 유형은 10일 과세다. 그지요? 회계처리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은 이제 돈 받는 걸 적는 겁니다. 자, 9월 5일에 계약금을 미리 받았었답니다. 계약금 받았을 때는 차변의 현금 또는 보통예금, 대변의 선수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를 회계 처리했을 겁니다. 대변에 적혀있는 선수금이라는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부채의 감소 기록합니다. 계약금으로 받았던 부분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돈 받으면 되는데 나머지는 상대방으로부터 약소금 받았다 이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차변 받을 엄으로 기록하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세금 계산서 자체가 증빙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품목 수량 단가란에 무언가 기재되어 있으면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죠? 품목란에 전자제품이라고 입력해 줍시다. 자, 됐죠? 그리고 이제 9월 5일에 계약금 얼마 받았는지는 요 문장으로는 소개가 안 되어 있다. 그죠? 어떻게 합니까? 조회하면 될 겁니다. 조회해 볼게요. 9월 5일 날 계약금 얼마 받았는지. 자, 해당 날 9월 5일의 회계 처리를 보고 싶으니까 일반 점표 입력 메뉴 또는 매일 매출 점표 입력 메뉴 두 메뉴를 이제 열어보면 된다 이겁니다. 아마도 요 거래에 대한 세금 계산서가 오늘 발급되었으니까 계약금 받을 때는 세금 계산서가 발급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계약금 받았을 때는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되어 있을 것 같아. 됐습니까? 일반 점표 입력 메뉴부터 열어봅시다. 먼저 그냥 매일 매출 점표부터 열어볼까? 당연히 없겠지만 그지? 9월 5일에 한번 열어봅니다. 9월 5일 없잖아.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있겠구나. 자, 일반 점표 입력 메뉴 9월 5일 보십시다. 몇 건의 거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입금이라는 점표가 있네요. 입금 점표는 무슨 의미입니까? 차변의 현금이라는 의미다. 그죠? 현금으로 계약금 받았고 금액이 얼마다고? 300만 원이었다고. 누구한테 받았다고? 주식회사 경북상회로부터 받았다고. 300만 원이 계약금이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되었었다. 300만 원만큼이. 자, 메뉴 이제 확인했으니까 닫아버리고요.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물건값 3천만 원, 부가가치세 300만 원, 합해서 3,300만 원 돈 받아야 되는데 300만 원 부분은 계약금으로 받았었고 이제 나머지 3천만 원 부분만큼은 이제 돈 받아야 되는데 약소금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분석 끝났고 그 내용은 제시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 하단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합시다. 자, 하단부로 가봅니다. 세금 계산서. 자, 물건값 3천만 원, 부가가치세 300만 원, 3,3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현금으로 300만 원 받았고요. 3천만 원은 어음으로 받았어요 라고 딱 기재되어 있다 이겁니다. 요거를 보면 우리가 분석한 내용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입력하면 되겠네. 자, 화면을 그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만든 다음에 입력할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10월 5일입니다. 유형 11 과세 품목란에 전자제품이라고 적어줍시다. 전자제품. 자, 공급가액은 3천만 원. 그 다음 부가가치세 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상대방 거래처는 주식회사 경북상회. 전자외부 여 전자라고 되어 있다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까지 맞고요. 자, 차변에 선수금이라는 부채 감소 얼마요? 3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밭을 어음으로 기록한다 그지? 오케이.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번 문항 11월 26일 주식회사 알파컴퓨터로부터 비품인 업무용 노트북 2대를 55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해 구입하고 법인카드인 국민카드로 결제했다.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 샀습니다. 비품 구입했다 이겁니다. 상대방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받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바람에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된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세에 반영되는 건 맞고 따라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한다 이겁니다. 유형 뭘로? 매입이면서 카과 57로 입력합니다. 회계처리 차변의 비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대변의 외상거래를 의미한다 그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다만 미지급금의 거래처 주의합시다. 물건 구입한 알파컴퓨터라는 가게 이름이 아니고 신용카드사인 국민카드로 입력하면 될 거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합니다. 11월 26일. 자, 57카과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의 경우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한 다음 엔터키 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싹 갈라지더라 그지? 그 기능 활용합시다. 550만 원 엔터 됐습니다. 거래처는 우리한테 신용카드 매출연표 발급해 준 사람은 누구라고? 상대방 가게 주식회사 알파컴퓨터입니다. 자, 신용카드사는 어디라고요? 법인카드인 국민카드. 자, 분계 차변에 비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대변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를 기록하되 거래처를 상단에서 끌려오는 주식회사 알파컴퓨터 놔두면 안 되고 요거를 국민카드로 고쳐준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그래서 57카과의 경우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 상단부 거래처랑 하단부 회계 처리할 때 거래처가 서로 다르더라. 중간에 신용카드사를 좀 적어주자. 이런 것들이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이었습니다. 됐습니다. 6번 문항 11월 28일 생산부서 직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호반 상사에서 생수를 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했다. 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했고 현금 영수증, 지출증빙용을 교부받았습니다. 생수 구입했습니다. 생수 가게에서 현금 영수증 받았는데 부가가치세가 적혀있다 이겁니다. 여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못 받을 이유 없다고 그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세에 반영시켜야 되고 따라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하는 건 맞다 이겁니다. 유형은 매입이면서 현과 60일을 선택합니다. 회계처리 차변의 복리후생비인데 생산부서니까 500번대 코드로 대변은 현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겁니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합니다.
11월 28일. 매입이면서 현과 60일. 공급가액. 현금 영수증 거래의 경우에도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 끼치면 되는 거다, 그지? 그러면 50만 원이 부가가세 별도 금액이니까 부가가세 포함한 금액은 얼마요? 50만 원 플러스 5만 원, 55만 원이 될 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55만 원을 550000을 공급가액란에 입력한 다음에 엔터 끼치면 자동으로 50만 원, 5만 원으로 갈라질 겁니다. 자, 거래처는 호반상사. 자, 분계는 차변에 복리 후생비인데 500번대 코드로. 대변은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것이다. 됐습니까?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이렇게 또 한 회차 풀어보았습니다. 조금 두 회차 정도 풀어보니까 조금씩 더 좀 익숙해진다라는 느낌 오실 거다, 그죠? 오케이. 또 한 회차 더 풀어봅니다. 자, 핵심 기출 문제 3번. 회사 이름 주식회사 67, 코드번호 1167, 제67회 기출 문제입니다. 자,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1167로 변경하신 다음 출발합니다. 1번 문항. 9월 2일 한성공업의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인 BC카드로 결제받았다. 매출 전표는 다음과 같다. 자, 우리 회사가 제품 팔았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들고 나타났다 이겁니다. 상대방이.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발급되었고 그걸 우리가 상대방한테 주었습니다. 자, 10% 부가가세 적혀있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상대방한테 주었어. 뭡니까? 유형. 매출이면서 카과 17이 유형이 될 겁니다. 회계 처리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은요.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외상 거래다 이겁니다. 돈 나중에 받기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제품 판매하면서 생긴 외상 대금으로서 받을 돈이니까 외상 매출금 계정하고 쓰면 됩니다. 거래처를 좀 주의하자, 그지? 신용카드 결제받았다고? 그럼 거래처를 상대방 회사, 한성공업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고 카드사로 기록한다 이겁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우리는 돈 누구로부터 받는다고? 카드사에서 미리 받는다고. 그리고 상대방 회사, 한성공업은 누구한테 돈 줄 거라고? 카드사로 돈 줄 거라고.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라고 차변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거래라고 차변을 주된 영업 활동이니까 외상 매출금 계정하고 쓰되 거래처만 좀 신용카드사로 좀 유의하자 이겁니다. 이렇게 신용카드로 결제 받았을 때의 회계 처리.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물건 구입했을 때의 회계 처리와 정반대 논리다, 그지?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물건 구입했을 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했다고요? 대변에 외상 거래로서 줄 돈에 해당하는 부채 증가 기록하면 됩니다. 주된 영업 활동에 있는 때는 외상 매입금. 주된 영업활동 아닐 때는 미지급금. 그렇게 계정과 목수돼 거래처를 좀 주의하겠습니다. 신용카드사로. 그리고 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 받았을 때, 물건 팔면서 신용카드로 결제 받았을 때 회계처리 차변에 외상 대금으로서 받을 돈에 해당하는 계정과 목 쓰면 돼. 제품 판매라는 주된 영업활동이라면 외상 매출금, 주된 영업활동 아닌 거래라면 미수금 계정과 목 쓰면 돼. 다만 거래처를 상대방 기업이 아니고 신용카드사로 적어주면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 부분 잘 개념 정리하시라고 우리 교재에서도 따로 그런 부분 설명되어 있습니다. 됐죠? 잠깐 갔다가 올까요? 해설로. 됐죠? 참고라고 좀 붙였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 받은 수취 채권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개념 잡아 주십시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와서 분석 끝났습니까? 오케이. 자, 입력합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날짜 9월 2일 적습니다. 9월 2일. 자, 유형 17 카과다, 그지? 매출이면서 카과 17이라고 돼 있잖아. 오케이. 그다음에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 220만 원 입력합니다. 2200000 엔터 치면 물건값 200만 원과 부가가세 20만 원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라고?
한성공업이라고.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주었습니다. 누구한테? 한성공업한테 주었잖아. 자, 신용카드사는 어디라고요? BC카드.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이고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적되 거래처를 한성공업이 자동으로 끌려오는데 이걸 BC카드로 고쳐주는 거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그래서 17카과의 경우에도 57카과와 마찬가지로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을 정리해보면 상단부 거래처, 하단부 거래처가 서로 다르고 중간에 신용카드사를 적어준다라고 이렇게 유의사항 요약할 수 있습니다. 됐지요? 57카과도 출제될 수 있고 17카과도 출제될 수 있구나. 잘 정리해 줍시다. 됐지요? (2번) 문항 볼게요. 9월 16일 부품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고 김해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지급했고 미착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하십시오. 뭡니까? 물건 수입하면서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 계산서 받았어. 유형 55 수입이 될 거다 이겁니다. 55 수입. 아이고 다시 유형은 55 수입. 자, 입력 내용은요. 제시되어 있는 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공급가액란에 요거, 부가가치세 부분에 요거, 거래처가 중요하다, 그지? 만약에 뭐 미국에 있는 뭐 A 기업으로부터 수입했다라고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A 거래처를 입력하면 안 된다. 우리한테 수입세금 계산서를 준 사람은 누구라고? 세관장이라고. 그래서 김해세관이라고 공급자에 적혀 있다 이겁니다. 요거를 거래처로 입력한다. 요게 핵심이었다, 그죠? 그리고 수입세금 계산서에 적혀 있는 공급가액은 우리한테 물건 수입하는 사람한테 관세랑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금액일 뿐이다 이겁니다. 우리 장부에 원재료의 취득원가 기록하는 거는 여기 적혀 있는 금액과 전혀 다른 금액이다. 따라서 수입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 하단부 회계 처리는 only 부가가치세 부분만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현금. 됐죠? 그래서 괄호한 내용이 그 말입니다. 미착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하십시오. 무슨 말이라고? 공급가액 부분은 회계 처리할 필요 없습니다를 의미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분석 끝났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경우도 수입세금 계산서라는 증빙이 제시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품목 수량 단가에 뭔가 기재되어 있으면 입력해 주기로 하자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분석했고 입력합니다. 9월 16일 55 수입 품목란에 전자부품 원재료라고 적어줍니다. 공급가액 2,200만원, 부가가치세 220만원, 거래처 중요하다, 그지? 세관으로. 외국에 있는 회사 뭐 그런 거 쓰면 안 돼. 김해세관. 전자여부 여.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돼 있다, 그죠? 오케이. 그다음 분계. 보십시오, 그죠? 공급가액은 끌려오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분만 끌려온다 이겁니다.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3번 문항 9월 26일 개인인 소비자 김한수에게 전자제품을 55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해 현금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 소비자 소득공제용을 발급하였다. 우리가 제품 팔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매출이면서 현과 22가 유형입니다. 그리고 회계처리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되겠네요. 입력합니다.
9월 26일 22 현과 코드 번호는 외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밑에서 찾으면 돼. 매출이면서 현과 22네. 오케이. 그리고 공급 가액란에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는 550만 원 입력한다. 그지? 5500000 엔터. 그러면 물건값과 부가가세로 자동으로 싹 갈라지네. 상대방은 김한수. 자,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맞다. 차변만 기록하죠. 차변이 지금 보는 것이 3번 문항이다. 그죠? 현금 판매하고 차변을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4번 문항 10월 15일 업무용 비품으로 사용하던 냉장고 취득가액은 280만 원, 처분시 감가상 누계액은 165만 원. 요거를 주식회사 현아실업에 100만 원 부가가세 별도에 처분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별표 쳐주십시오. 이거 뭡니까? 유형자산의 처분이다. 그죠? 냉장고, 비품에 해당하는 냉장고를 사용했습니다. 사용하다가 유형자산이다. 그지? 사용하다가 중고로 팔아버렸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유형자산의 처분거래라고 부릅니다. 유형자산의 처분거래가 매우 자주 출제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별표 친 겁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만든 제품을 파는 것도 과세거래지만 사용하던 비품을 중고로 파는 것도 과세 대상 거래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비품을 중고로 팔았다고요? 부가가치세에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유형은 11 과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3장에서 열심히 배웠던 유형자산의 처분 회계 처리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됐죠? 요게 출제된다고 합니다. 워낙 자주 출제되니까 우리 앞으로 유형자산의 처분 문제는 이렇게 풀기로 합시다. 유형자산 처분을 하고 나면 결론값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기결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 금액,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먼저 분석해 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순서를 딱 정해가지고 전표를 입력한 다음에 우리가 분석한 결과랑 전표 입력 내용이 똑같은지를 맞춰보는 방식으로 앞으로 작업하기로 합시다. 됐습니까?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부터 분석한다. 자, 장부 금액이 얼마짜리 비품이었습니까? 취득원가가 있었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A 빼기 B가 장부 금액이다. 그지요? 280만 원 빼기 165만 원. 115만 원짜리 유형자산이었습니다. 요거를 중고로 팔았습니다. 얼마에? 100만 원에 팔았습니다. 부가가세 별도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고로 팔았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얼마겠습니까? 물건값 100만 원이랑 부가가치세 10만 원 합해서 110만 원 돈 받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0만 원 부분은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 분석할 때는 돈 받은 것 중에서 물건값으로 받은 거 그거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110만 원 돈 받는다 하더라도 부가가세 부분은 빼고 물건값으로 받은 100만 원, 우리가 먹는 거는 100만 원이잖아. 그걸로 분석하는 거다. 자, 115만 원으로 장부에 기록돼 있던 비품을 팔았는데 100만 원에 팔았어. 손해봤다, 그지? 그래서 결국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 15만 원이라고 결과값이 나올 거다 이겁니다. 요게 분석한 결과값. 됐죠? 이제 그 다음에 전표 실제로 입력해보고 요 결과값이 진짜 나타나는지를 이제 확인하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입력합니다. 자, 분석 끝났고 입력한다. 자, 입력할 때 순서를 정합니다. 자, 먼저 일단 상단부부터 입력합니다. 자, 10월 15일 유형 10일 과세다, 그지? 공급가액은 100만 원. 그리고 부가가세는 10만 원이야. 그 다음에 상대방 거래처는 주식회사 현아실업. 자, 전자여부 전제라고 되어 있다, 그죠? 오케이. 1. 분계. 자, 분계 순서 정합니다. 1단계. 유형자산 팔았잖아. 비품이라는 유형자산 팔았어. 자산이 감소됩니다. 대변에 비품이라는 자산의 감소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 딱 재무상태표에 기록돼 있다, 그지? 취득원가 280만 원 적어줍니다. 그거를 자산의 감소로 적어주는 거다. 그리고 유형자산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이 없어지면 비품에 딸려있는 꼬리표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어진다 이겁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성격이기 때문에 증가하면 대변, 감소하면 차변에 기록된다. 움직이는 위치가 부채하고 동일했다, 그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차변에 회계 처리합니다. 그게 2단계입니다. 차변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어준다. 코드번호 여러 개 중에서 비품에 대한 거 코드번호 213번이다, 그지? 요거를 적어주는 게 2단계입니다. 금액은 얼마요? 165만 원. 3단계 유형자산 팔았습니다. 이제 돈 받을 거다, 그지? 받는 돈을 차변에 적어주는 게 3단계입니다. 자, 현아실업에 100만 원 부가가세 별도의 처분해고요.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차변 현금이라고 적습니다. 금액 얼마요? 물건값 100만 원이랑 부가가세 10만 원이랑 합해서 110만 원 받았다 이겁니다. 차변을 110만 원으로 적어줍니다. 다만 110만 원 중에서 우리는 물건값 100만 원만 먹고 10만 원을 어차피 나라에 납부해야 된다, 그죠? 그 10만 원 부분은 이미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됐지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는요. 상단에 표시되는 대차 차액을 보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채워 넣는 겁니다. 대차 차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고 있다고요? 그거는 현재 차변보다 대변이 더 큽니다를 의미한답니다. 대변이 더 크다면 결국 분계를 완성하고 나면 차변 합계, 대변 합계가 일치해야 되니까 차변에다가 금액을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차변에다가 금액을 채워 넣는다는 것은 수익의 증가가 아니고 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겁니다. 그죠? 수익은 나의 자리 오른쪽, 비용은 나의 자리 왼쪽이잖아. 그래서 비용 계정 과목을 차변에 적어야 되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아니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기록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차변에 얼마? 15만 원. 아하,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기 전에 분석했던 결과값하고 똑같다, 그지? 유형자산 처분 손실 15만 원이 결과값이다 이겁니다. 오케이, 요 결과값을 확인하고 채워넣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의 증가 15만 원.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아시겠지요? 워낙 유형자산 처분 손실 처분 문제가 자주 출제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문제 푸는 방식을 딱 정했다 이겁니다. 잘 연습해 두십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풀어봤고요. 5번 문항 봅니다. 10월 22일 주식회사 한국유통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 4천만 원을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우리가 물건 팔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었습니다. 뭡니까? 매출이면서 영세 12가 유형입니다. 회계처리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 40%만큼은 차변의 현금, 그리고 나머지는 차변의 동사 발행, 앞에서 말한 그 회사, 주식회사 한국유통을 말하겠다, 그죠? 상대방 회사가 발행한 6개월 만기 약속금 받았대요. 그러면 차변에 받을 어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입력합니다. 10월 22일 12영세. 자,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한국유통. 전자예부 전자라고 되어 있다, 그죠? 오케이. 자, 영세율 구분. 우리가 물건 팔았는데 영세율 적용된다고 영세율 구분을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3번 내구시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맞고요. 차변에 그지? 40%가 현금입니다. 현금 4, 4, 16, 1,600만 원 되겠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핫을 어음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6번 문항 10월 25일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차에 넣을 경유를 주식회사 S주유소에서 주유하고 16만 5천 원 부가가세 포함을 신한카드로 결제했다. 기름 넣었다 그지? 기름 넣고 상대방 회사 주유소에서 우리가 신한카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바람에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받았다 이겁니다.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세 매입소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기름 넣었다면 매입세 공제 못 받을 거야. 그런데 지금은 차가 뭐라고? 공장에서 쓰는 화물차, 트럭이다 이겁니다. 그거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어야 되는 건 맞고, 그래서 매입 매출 전비 입력 메뉴에 입력할 거다 이겁니다. 유형은 뭐라고? 매입이면서 카과 57을 입력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회계처리 차변에 차량 유지비인데 공장이니까 500번대 코드의 비용. 대변은 신용카드 거래라고요. 외상이다 그지? 대변에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되 신한카드라는 카드사를 입력하면 될 겁니다. 됐죠? 입력합니다. 10월 25일. (57카과)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는 16만 5천 원 입력합니다. 165000 엔터. 기름값 15만 원이고 부가가세 15,000원. 거래처는 무슨 주유소? 주식회사 S주유소. 자, 신용카드사는요. 신한카드. 차변에 차량 유지비인데 500번대 코드의 비용 증가. 그리고 대변은요. 미지급금 쓰되 주유소 이름이 끌려오는데 요거를 신한카드라는 카드 회사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7카과의 경우 입력 유의사항 상단부 거래처 하단부 거래처 다르다. 중간에 신용카드사 적어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3회차분 풀어보았고요. 뒷부분은 다음 강의로 진행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